자기들만 돈 떼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.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훨씬 유리한 게임입니다. 이 매니저는 고액들도 잃고 밥줄도 잃는 거죠. 바로 잘리지. 10년 동안 냉동인간 하고 일어나도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. 안녕하세요, 타민입니다.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바쁘신 분들은 1.25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왜 우리 개미들,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프로들을 충분히 아주 가뿐히 찍어 누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주식 처음 시작하실 때 뭐가 뭔지 모르고 헷갈리셨죠? 매수 매도도 뭔지 모르고 재무제표는 뭔지 뭐 PER 이딴 건 또 뭔지 그냥 뭔가 전문가들만의 영역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. 충분히 이해해요. 저도 그랬으니까요. 근데 이거 막상 보면 다 별거 아닙니다. 자기들만 돈 떼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.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이렇게 전문가들만 잘할 것 같은 이 주식 투자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훨씬 유리한 게임입니다. 에? 그게 뭔 말이야? 그럼 그런 프로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? 자, 제가 왜 프로들보다 개미들이 유리한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가 아마추어들이 프로들을 흔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.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 손흥민 축구로 이길 수 있습니까? 페이커 1대1 다이다이 바를 수 있어요? 없잖아, 솔직히. 그럼 애초에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아요. 근데 주식 투자는 가능합니다, 여러분.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은 물론이고 잘만 하면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10년간 워렌 버핏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. 그냥 주식 투자라는 게임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. 이건 뭐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어떻게 이 프로들을 이길 수 있냐?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일단 이 프로들,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환경에서 투자를 하는지, 왜 그들이 불리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프로들은 압박을 많이 받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사람들이 자산관리사한테 돈을 맡기는 펀드는 주기적으로 이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을 공개해야 됩니다.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는 것처럼 얘도 성적표를 받아. 근데 우리처럼 학기 끝나고 받는 게 아니고 완전 주기적으로 달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수익률을 투자자한테 알려줍니다. 왜냐면 투자자들도 알고 싶으니까. 생각해봐,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10억 맡겨놨는데 그거 한 5년 안 보고 참을 수 있어요? 절대 못 참지.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알게 되는데 만약 그 달에 한 10% 20% 하락했다? 그럼 이제 바로 회사 상사한테 불려가고 이 매니저는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겁니다. 왜냐면 이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이 펀드를 버리고 다른 경쟁사 펀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1년도 아니야, 한 몇 달간 성적이 안 좋잖아? 바로 버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야. 그럼 어떻게 돼? 이 매니저는 고액들도 잃고 밥줄도 잃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압박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사람들은 자기들 밥그릇이 달려있는데 당연하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니저들이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꼭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내느냐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인데 앞으로 한 몇 달간 더 오를 것 같아서 그 주식을 샀는데 1년 뒤에는 폭락해서 수익률이 바닥을 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. 우리가 좋은 주식 사서 10년 동안 묵혀놓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예요. 그리고 프로들이 개미들보다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분산충이에요. 왜냐면 분산 투자를 안 하면 이 단기적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생각을 해봐. 10%만 빠져도 그 난리를 치는데 펀드에 한 두세 종목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하나가 막 20-30%씩 폭락한다? 바로 잘리지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펀드들은 분산 투자를 해서 변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. 분산 투자를 해서 변동성을 줄이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애초에 법적으로 펀드들한테 분산 투자가 요구돼요. 한 종목당 몇 프로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,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매매가 오래 걸려요. 펀드는 운용한 자금이 워낙 큽니다. 한 10억 100억씩 크게 놓는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주식을 사려고 하면 한 번의 거래로 사고 싶은 주식을 다 살 수가 없어요.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매매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제한을 둡니다. 하루에 얼마 이상 거래하지 말아라,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정말 큰 금액을 운영하는 펀드들은 사고 싶은 주식을 원한 만큼 사려면 며칠, 몇 주,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려요. 매일매일 나눠서 조금씩 사야 되니까. 근데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그냥 원하는 만큼 바로 살 수 있는 개미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. 예를 들어서 주식 하나 10,000원인데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개미들은 10,000원에 바로 사는데 펀드들은 한 달에 거쳐서 쪼개서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결국 평균 단가로 치면 펀드들은 12,000원에 상격이 된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주식이 20,000원까지 뛰어서 팔아야 될 때 개미들은 20,000원에 바로 팔 수 있지만 펀드들은 또 한 달 정도 걸려요. 이 주식들을 다 팔려면. 뭐 그동안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좋겠지만 한 달 동안 주가가 떨어져서 평균 단가 18,000원에 팔았다고 쳐봅시다. 그럼 결국 비교해보면 개미들은 10,000원에 사서 20,000원에 팔았으니까 100% 수익률인데 펀드들은 12,000원에 사서 18,000원에 팔았으니까 50% 수익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률이 2배나 차이 나는 겁니다.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어쨌든 펀드가 이 매매가 오래 걸려서 수익률에서 조금 손해보는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물론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복리는 또 커지잖아요. 매 주식마다 수익률 2-3%씩만 차이가 나도 한 10년, 20년 계속 쌓이면 이 금액 차이가 엄청납니다. 자, 이렇게 펀드를 운영한 불리한 점들이 많아요. 근데 반대로 개인으로 투자하면 어떠냐? 일단 먼저 압박이 딱히 없습니다. 솔직히 개인이 주식 투자한다면 입만 조심하면 돼. 주변에 말만 안 하면 여러분이 주식 하나 산 거 아무도 모르고 신경 안 씁니다. 뭐 종목 하나 사서 10% 올렸다고 주변에 자랑하다가 폭락하면 이제 그때 망신살인데 그것만 아니면 자기 입만 조심하면 아무도 모르죠. 사실 알아도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. 올렸을 때 자기가 너무 나대지만 않았으면
그리고 개인이 투자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진짜 큰 차이인데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집중 투자만 한 게 없습니다.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한 3, 4개만 사도 연평균 20-30%는 수익률을 충분히 찍어요. 자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2010년부터 2021년 현재 10년 동안 애플, 코스코, 아마존 이 세 회사의 주식을 각각 3분의 1씩 보유했다고 쳐볼게요. 셋 다 정말 훌륭한 회사죠. 이 세 개의 회사만 2010년부터 갖고 있었으면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9%, 1000만 원을 넣어놓았으면 거의 1억 9천만 원이 된 거예요. 미쳤죠? 근데 펀드에 투자했으면 한 몇백 개씩 주식에 분산 투자하니까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겁니다.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좋은 게 주식을 사고 안 건드려도 돼요.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하나 비중이 너무 커지면 안 돼가지고 하나가 너무 오르면 팔아가지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만약 그 주식들이 아까 봤던 코스코, 아마존 같은 기업이다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회사들인데 팔고 싶으세요? 개인 투자자들은 안 팔아도 됩니다. 내가 애지중지하는 회사들 9년, 10년, 길게는 평생 안고 갈 수 있어요. 그냥 이런 주식들 사놓고 10년 동안 냉동인간 하고 일어나도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개인 투자자들의 강점은 직접 경험에 의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. 이게 진짜 큰 매력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의 주식들을 건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럼 당연히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해도 된다. 코스코, 나이키, 넷플릭스,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 말이죠.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면 공부하는데 더 흥미가 생기고 투자 자체가 재밌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펀드 매니저 같은 프로들 있잖아요. 좋은 명문대 나와서 돈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 돈 열심히 굴리는데 솔직히 별거 없다. 이건 뭐 제가 그 사람들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투자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일하는 펀드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낫다. 뭔가 기분 좋지 않아요? 전문 지식이 없어도 내가 이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게. 괜히 이 사람들한테 주눅 뜨지 말고, 그러니까 난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세요. 주변에 둘러보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뭔지, 잘하는 게 뭔지, 잘 아는 게 뭔지 생각해 본 다음에 거기서 회사들을 찾는 겁니다. 명심하세요. 주식은 회사를 사는 거예요. 내가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듬직한 회사들을 사야지 걔네가 돈을 벌어다 줍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부자 됩시다. 감사합니다.